안녕하세요. 솔로몬스토어의 신현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감정인 실무 연수자료 첫 번째 시간으로 2016년 개정판에 대해서 교육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소송실무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오건철 판사님은 건설 감정인 실무 연수에 앞서 건설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에 의한 감정은 필수적이며 그 감정 결과는 가장 중요한 증거 방법이 되어 재판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 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현재 건설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결과의 소송 관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정에 대한 불만은 부적격 감정인 선정, 고액의 감정력, 부실한 감정 결과, 감정서의 분리, 감정의 지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런 불만으로 인해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에 대한 감정 보완 신청이 수회 반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심지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결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며 재감정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건설 감정에 대한 불신은 감정과 항목이 많고 복잡하며 각 공사의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기 곤란하다는 건설 사건의 특성에 기인을 나가고 소송 관계인들이 전문 지식 경험 부족으로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인도 소송 절차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용상의 모순이 많은 감정 결과를 산출하기도 하고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하지 못한 언행을 함으로써 감정 결과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갖는 예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정인이 감정 관련 감정 신청으로부터 금품을 실수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건설 감정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가장 큰 책임은 법원에 있지만 보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설 감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감정인들의 전향적인 자세 또한 대단히 중요하며 건설 감정의 실무 연수는 이러한 건설 감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자의 개념은 윤재윤 전 법원장님은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 가치 또는 보안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학상으로는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하자를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지 못한 경우라고도 정의하였습니다. 9. 주택법 시행령의 발표 6은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범위를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처리할 정도의 하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하자담보 책임의 하자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 책임의 하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별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이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닙니다.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관계법 뒤에는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건설산업보호법으로 구분되며 민법에는 도급인대 수급인, 하자 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 주택법에는 사업주 최대 입주자, 하자 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하자 발생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균열은 구조물이나 재료의 표면이 갈라져 나타난 금을 얘기하며, 보강공법은 설계 하중 이상의 하중 등에 의해 발생한 구조물의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구조물의 내화력 등을 증진시키는 공법을 얘기합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법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청구 소송의 하자 보수 금액은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주택법상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 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대법원 2014년 10월 15일 선고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공정별 세분화, 건물별 시행령 제5조에는 법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으로 하며,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첫 번째, 대지조성공사, 철근 콘크리트, 철골, 조정,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는 구조상, 안전상 하자로 5년을 보며, 건축법 제2조 1항, 건축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의 하자 등은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민간상의 하자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년은 주요 구조구로서 집안, 5년은 대지조성공사, 철근, 철골, 조적, 지붕, 방수, 3년은 건축설비,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2년은 마감공사로 미장, 수장, 실, 도배, 타일, 단열, 옥내 가구공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주택법 시행령 2016년 8월 11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제59조에 사업주체가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 구조부별,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습니다. 별표 6에는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결손불량, 오사 및 입상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감,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얘기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별표 6의 하자 담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지조성공사는 대체적으로 2년, 5개 급수 위생 관련 공사도 2년입니다.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는 3년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4년, 철골공사는 구조용은 3년이며 나머지 경량철골은 2년, 조적공사 2년, 목공사는 구조체 2년, 수장공사는 1년입니다. 창호공사는 2년인데 유리공사는 1년입니다. 지붕 및 방수공사는 4년입니다. 4년. 마감공사 중 미장,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는 1년이며 단열공사, 옥내 가구공사는 2년입니다. 조경공사는 2년이지만 잔디 심기 공사는 1년이고, 작공사 중 온돌공사는 3년, 주방가구, 옥내 5개 설비, 금속 공사는 2년, 금속공사는 1년입니다. 난방 환기, 공기조화, 급배수, 위생설비공사는 2년입니다. 설비공사는 거의 대부분 다 2년입니다. 가스 소화 설비공사 중 가스 설비공사는 2년, 소방, 제연, 가스 저장 시설은 3년, 전기
전력공사는 거의 대부분 2년이지만 조명공사는 1년, 수변전 설비공사는 3년입니다. 통신, 신호, 방제, 네트워크공사는 2년이지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는 3년입니다. 별표 7. 내력 구조부별 하자 보수 대상, 하자 범위 및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기둥과 내력벽은 10년, 보호 바닥 지붕은 5년입니다. 다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짜리는 수장, 유리, 미장, 수장, 실, 도배, 잔디, 금속, 조명설비공사는 1년, 2년은 토공사, 석축공사, 공벽, 배수, 옥외급수 설비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타일, 단열, 동네가구, 조경공사, 주방가구공사, 옥외설비공사가 있으며 난방, 급배수, 가스, 전기전력공사는 2년입니다.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와 통신, 네트워크공사도 2년입니다. 3년은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와 기초공사, 철골, 구조용 철골공사, 온돌공사 등이 있습니다. 4년짜리는 가스 소화설비공사 중 소화설비, 제연설비, 가스 저장, 전기 전력공사 중 수변전, 발전설비, 승강기 및 인양기 공사, 자동화재 탐지설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는 4년입니다. 5년은 보호, 바닥 및 지붕 구조 최고, 10년은 기둥, 내력벽, 그러니까 5년은 구조 최종 수평 구조입니다. 보호하고 바닥, 10년은 기둥과 내력벽으로 수직 구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내력 구조부별 하자는 10년, 지방공사는 10년, 집안시설공사별 중에서 내력 구조부 지방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시설공사를 말하며 별표 4의 시설공사를 하자 담보 책임 기관과 같습니다. 마감공사 중 미장, 수장, 도장,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 주방, 가전은 2년입니다. 아까 하고 좀 다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은 옥외, 급수, 위생, 난방, 냉방, 급배수,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는 3년입니다. 신재생, 정보, 홈네트워크, 소방설비, 단열공사, 잡공사, 대지조성공사까지는 3년입니다. 대지조성공사 중 석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5년입니다.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시점과 발생 시점의 구분은 첫 번째 예시를 들겠습니다. 계단실 벽체 미장은 두께가 부족할 경우 현장 조사 결과 계단실 등의 미장 모르타르 평균 두께가 설계 도면의 강역의 상세도사 치수 18mm에 못 미치는 12mm로 조사되었을 경우 검사 전이 변경 시공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하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부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미장면의 두께 부족을 위해 미장면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출한다면 중요하지 아니한 하자로서 보수에 가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하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하자로 인한 손해, 즉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시공비용과 하자 상태들의 시공 비용을 차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단열재 변경 시공으로 인한 결로 곰팡이 발생하자는 경우 현장 조사 결과 내벽면 내부의 단열재를 설계 도서에는 85mm
4등급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명의되었으나 실제 공사는 60mm 단열재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시기는 사용검사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보수 청구 공문 등을 확인한 결과 방해 부위 결로 현상과 그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 현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하자는 비록 단열재의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에 이와 같은 결로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로 현상, 곰팡이 등이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하자는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붕층 액체방수 미시공으로 인한 누수 발생 하자인 경우에는 현장 조사 결과 설계 도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지붕층의 싱글지 하부 액체방수 미시공을 확인했을 때 관리사무소가 보수 청구 공문으로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검사 이후에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비록 액체방수 미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에 위와 같은 누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하자가 실제 나타나서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을 때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자는 사용검사일 이후인 2012년 8월 12일경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자 보수비 감정 시점은 하자 보수비 산정 시 단가 산정 및 원가 계산 시점은 통상 소지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감정인 신문 기일에 재판부 지시를 받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사비 산출 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표준 폼셈을 적용하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의 건축 특례 및 전문업체 전문 견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재료비는 시중 물가 정보지 2개 이상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노후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자 보수비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은 하자 보수비 산정 시 원가 계산을 위한 재비율 적용은 감정 시점 조달청 발표 건축공사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의 원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50억 미만의 하자 보수비의 경우 이윤율은 15%로 적용하며 2014년도 기준입니다. 기타 경비는 5.6%, 일반 관리비 6%, 이윤은 15%를 적용해야 합니다. 낙찰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조달청 시설공사 산출계획서 작성 매뉴얼에는 원가 계산서 작성 시 예산을 이유로 조달청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원가 재비율 적용 기준상의 재비율을 임의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자 보수비 산정 시 원가 계산은 감정 시점의 조달청 발표를 적용 산출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보수 비용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재비율과 이윤율을 일부 축소하거나 간급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달청 시설공사 산출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면 원가 계산서 작성 시 예산을 이유로 조달청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상의 재비율을 임의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간급공사의 낙찰률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예정 가격을 정하여 놓고 업체로 하여금 수주 경쟁을 하도록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주 경쟁을 전제로 한 낙찰률은 건축 감정의 하자 보수비 산정에 적합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낙찰률은 건축 감정의 하자 보수비 산정에 적합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자 판정의 기준 도면은 부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의 하자는
하자의 판단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 또는 설계변경, 경미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통보된 사업변경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작성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신청서에 설계 변경이 경미한 사항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홍보 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적정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거나 설계 변경이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때는 약정지의 용도, 성상 결함으로 인한 하자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지시를 받아 사업 승인 도면, 착공 도면 등 별도 도면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승인 도면, 착공 도면 등 별도 도면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설계도서 작성 기준에는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네 번째,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설계도서 해석은 각 다른데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각각 조금씩은 다릅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은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다섯 번째, 산출내역서. 그러니까 공사시방서가 첫 번째, 도면이 두 번째, 시방서 세 번째, 내역서가 다섯 번째,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여섯 번째, 관계법령 6번에서 7번째, 다음과 지시사항은 8번째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상의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는 공사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를 우위에 둬야 하며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 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0조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 단계별 설계도서의 흐름은 크게 건축 허가가 있고 착공신고와 설계변경,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도서를 작성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도서가 있고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공도서는 크게 착공도면이라고 합니다. 착공도면에는 건축 관계자의 상호 관계간의 계약서 사본,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 마감도, 건축 설비도, 꽁막이 설비, 구조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분양시 등에 대해서는 분양 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21조에 따라 착공 신고 후 기본 업무 실시 설계 도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 승인 도면은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와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는 건축 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육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2006년 5월 9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 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전부 제출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 감리자의 완료 보고서와 함께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축 허가 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설비, 내부 구조 등에 관한 설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도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는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택법 관련 설계도서의 흐름은 착공신고에는 실시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하며 사용승인 도면에는 감리자의 의견이 반영돼 최종 사용승인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착공신고 도면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동시에 모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법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비교할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는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마감상세도, 창호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 도서에는 천정, 벽, 걸레바지 이하의 바닥 위에 마감상세도가 있어야 하나 주택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실시설계도서 작성 기준에는 마감 상세도에는 천정 마감 상세도, 벽체 마감 상세도, 측벽화 벽돌, 바닥 상세도, 석고판 붙이기, 단열재 이음 상세도의 마감 상세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시 설계 도면은 기본 설계 내용을 상세하는 보충적 도면으로 착공 도면은 기본 설계 도면, 실시 설계 도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실내외 재료 마감표는 기본 설계 도면에만 있고 실시 설계 도서의 마감 상세도는 기본 설계 도서의 구체적인 마감 상세도를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 감정인 실무 연수 자료 첫 번째 시간 교육 강좌를 했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010-3003-3190 또는 다음 카페에서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 분쟁연구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